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명절 설을 맞아 동자동 쪽방촌에 찾아가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한교봉은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따뜻한 명절 되세요. 추위와 외로움으로 움츠려 있는 동자동 쪽방촌에 모처럼 만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한국교회 봉사단이 성민교회와 손을 잡고 설 명절을 맞아 오갈 곳 없는 600여 가구의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명절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20여 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선물 포장에서부터 전달까지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실 설날 때 처음으로 봉사를 해봤었는데 너무나도 제가 갖고 가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좋고 오히려 제가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추석에도 저는 사실 봉사한다는 의미보다 제가 조금 더 채워지기 위해서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추석 때 다시 또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봉사는 점심을 훌쩍 지나 이른 저녁이 돼서 끝이 났지만 봉사단들은 힘든 기색 없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봅니다. 한교봉이 6년째 이어오고 있는 명절맞이 선물 나눔 행사를 통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자동 쪽방촌으로 흘러가 주민들은 따뜻한 설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이지만 요즘은 명절에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고 와 가정 불화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홍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2017년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1월 설 명절 이후 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이혼 건수가 8,900여 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800건, 9.9%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통계청은 1월 명절 이후 일시적으로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명절 이후로 이혼이 쏠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설 명절 가족과 친지 등이 모인 후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로 부부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정사역 전문가 송기럼 목사는 명절 친지들과의 만남은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삶의 현장에서 얻은 성과와 결과를 따지는 만남이 아닌 서로가 힘들었던 점을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뭐 잘났다, 또 뭘 잘했다 이 얘기보다는 아프지 않았는지, 힘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뭘 그렇게 털어놓으면 좀 함께 공감해주고 많이 힘들어? 이 한마디면 그게 다 녹아지는데 아직까지도 OECD 가입국 중 이혼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족이라는 가치의 하락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가정해체 현상에 대해 교회에서도 가정회복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이패밀리는 이번 설 연휴 이후 자립형 가정사역이라는 주제로 가정사역 공개 강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신체 심리 치료를 접목한 교육 방법을 전수함과 함께 교회가 자체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가정사역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착한 정책, 착한 도시, 착한 가격 등 요즘 착하다는 단어가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무언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교회에도 이 착하다는 말을 붙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착한 교회 새로운 감동의 시작. 안희문 목사가 심우하는 꿈의 교회의 올 한 해 표어입니다. 착한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크리스천들이 행한 착한 행실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 엿보입니다. 또 교회의 많은 헌신과 섬김이 알려지지 않아 교회가 사회적 질타와 문매를 맞는 상황 속에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웃을 돌볼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나 교회가 참 지역사회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도
이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땅에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착한 교회 이 비전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헌금 시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꿈의 교회지만 매달 마지막 주에 모아진 모든 헌금은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시설은 시설대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만큼을 또 후원을 해드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오랜 세월 가족이 또 수발을 통해서 가정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가정들도 있으셔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설의 제도의 사각 속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굶어야 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곳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의, 식, 주, 교육, 그다음에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지도, 지원 등등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착한 성도와 함께 펼쳐질 착한 교회 캠페인을 위한 그 첫 걸음마를 떼며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한 더 많은 섬김과 희생을 꿈꿔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내달라 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어들 중에서 교회가 몇 개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착한 사역 팀원들을 우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지면 걷는 헌금은 1년 내내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지면 교회적으로 또 다른 헌금까지 포함을 해서 많이 기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지역사회를 돌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꿈의 교회를 통해 섬김과 희생은 전도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총신대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생들과 재단 이사들의 충돌로 행사 직전부터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총신대 소식 조홍현 기자가 전합니다. 쳐다보고 계십니까? 뭐를 가르쳤어요?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통회하세요. 이게 오늘이 있을 법합니까? 대단인사 면직 출격! 대단인사 면직 출격! 대단인사 면직 출격! 대단인사 면직 출격! 이게 일이 이렇게 한다고 수습되는 게 아니고 대단인사 면직 출격! 대단인사 면직 출격! 학생들은 졸업을 지키고 대단인사 안 들어오셔도 졸업 가능합니다! 지난 총신대 2017학년도 학위 수여식 직전에는 행사의 순서를 맡은 재단 이사들이 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신대학교의 타 교단화와 입시 비리, 배임 증제 등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재단 이사회에 대응해 지난 1월부터 전산실을 점거하며 총신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총동문회 등이 이날 재단 이사들의 입장을 막고 농성을 벌인 것입니다. 총신 비대위 각한락 전도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에 입학했던 목표에 따라 학교를 합동총회의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김영우 총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한거를 굴하지 않아요. 졸업을 뒤로 연기하고 목사 안수 받는 거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교단이 살아야 사회에 이렇게 자꾸 사건 요소들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도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총신의 지금 사태를 하나님 심각하게 보시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총장과 재단이사의 부재 속에 교수들의 인도로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며 기쁘고 풍성해야 할 졸업식은 아쉬움과 씁쓸함을 남긴 반쪽짜리 졸업식이 됐습니다. 정강 개정과 총장직 연임 등을 추진할 당시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주장했던 재단이사 측은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응답으로 일관하며 언론과의 접촉을 모두 피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와 대화의 문마저 닫아버린 총신재단이사회. 이제는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아집과 욕망을 버릴 것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18대 중앙회장에 반도 ENC 이승률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CBMC는 올해 사역 주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로 정하고 일터의 복음화를 위해 진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18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승률 신임 회장은 성령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CBMC가 이어온 비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CBMC의 정체성, 비전, 사명, 이것이 저희의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시면 이 중차지한 업무도 맡아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26년 동안 CBMC 영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연길, 우즈벡 등 해외 각지 지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주식회사 반도 ENC 회장, 참포도나무병원 이사장으로 섬기며 일터의 복음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CBMC 내에 크고 작은 개혁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상다 전임 중앙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개혁의 역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뒤에서 묵묵히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CBMC는 올해 사역 주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로 정했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헌금 후원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책임 경영을 위한 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감사, 재정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CBMC 제45차 한국대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가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담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출간했습니다. 이 교수는 반기독교 세력이 인권과 진보라는 무기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껴 책을 저술했다며 교회는 경각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본질을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종교자유연합의 창설자로 기독교를 적대시해왔던 이정훈 교수는 극적인 회심 이후 교회 개혁과 복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017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식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처처에 확산되고 한국교회가 위기인 시대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교 이후 약 3만 3천여 명의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한 장신대의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대학교와 신학대학원, 대학원 등 총 651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지방인권조례 폐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반연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인권조례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사회법상으로도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243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103개 시군구에 제정돼 있는 지방인권조례 역시 모두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후보들은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이 지난 12일 발행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운영이사장으로 추대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유충국 총회장은 언론은 사람들을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기독교연합신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명품 신문으로 만들어가길 축복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앞으로 교회의 좋은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설교 제작, 노회 기자 임명, 교회 회복 심포지엄 개최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복음 전파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언론사로 더욱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지난 13일 전 세계의 국가와 함께 3월 첫 주 금요일에 드려질 세계 기도일 예배를 위해 지역회장 모임과 시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2018년 남아메리카 수리남을 위해서 드려지는 세계 기도일 예배에서는 수리남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과 수려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예배를 통해 체험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지 않고 환경 오염과 파괴를 일삼은 인간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미술 재료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무인데요. 나무를 다루는 다양한 기법과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예술성으로 나무의 무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나무 전시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스며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는 나무 시간의 흔적 전시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에서 수천 년까지도 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세월을 살아가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훌쩍 뛰어넘는 긴 세월이 묻어 있기도 하고 그 세월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하죠. 바로 그 나무가 간직하고 있는 깊은 시간의 흔적을 쫓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구인의 작가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나무 시간의 흔적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이라 불리는 육사마트 미술관인데요. 60층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탁 트인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전망을 감상하고 뒤를 돌아서면 작가 9명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차종예, 나점수, 차경화, 신년식, 이영림, 라선영, 백연수, 이종건, 박종영 등 30, 40대 젊은 작가들이 가장 전통적인 재료 중 하나인 나무를 현대미술의 언어로 각각 풀어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미술의 재료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진 나무라는 재료는 굉장히 꾸준히 여전히 사랑받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살아있는 재료로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시간의 흔적이 있지만요. 인간의 삶이라는 문화적 나이테가 더해져서 또 새로운 나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러한 그 나무가 가진 그 여러 흔적들을 작가들이 작가마다 가진 개성을 담아서 표현한 엄마와 초등학생, 택배기사, 우리네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작은 목각 인형으로 표현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내려다보게 하는 라선영 작가의 70억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죠. 목조 작업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종영 작가의 마리오네트 7 역시 인형에 연결된 끈을 통해 사회와 권력 혹은 미디어에 의해 조종되고 통제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꼭 한 점 추천을 드리자면 신년식 작가의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작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어떤 생명의 본질 그리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느낌을 해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결이라든지 아니면 형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내적인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의무감보다는 조금 내적인 진실에 있지 않나. 육사마트 미술관은 작품들이 한쪽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동선이 섞이지 않고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걸어 전시장 끝에 이르면 작은 특별관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신인 작가를 발굴, 지원, 양성해 국내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관인데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관련 일체의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1,2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날 특별관에서는 정지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제나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주목하지 않는 나무.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쯤에는 한 번쯤 나무를 바라보게 되죠.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다채로운 빛과 색감, 결, 그리고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자태가 가장 친근하고 밀접한 자연이기 때문일 겁니다.
깊이, 하지만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무. 그 나무의 냄새와 촉감, 질감을 작품으로 만나보시죠. 오는 3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는 설 연휴를 맞아 각종 민속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평창과 강릉뿐 아니라 서울과 각 지방에서도 설맞이 전통 민속 체험장이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각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들로 이번 명절도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